네, 133페이지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볼 게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 저당 유동화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일단 항상 시험장 가서는 이 그림 하나만 그려서 가시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돈을 빌려간다고 이게 차입자죠. 그죠? 그런 다음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기관들이 곧 이게 금융기관, 같은 말이 1차 대출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2차 대출기관. 우리 보통 이제 금융기관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차 대출기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누가 있습니까? 투자자. 이 관계를 먼저 보시는데요. 원래 이런 거죠. 맨 처음에 차입자가 1차 대출기관인 은행한테 저당 설정하고 돈을 빌려갑니다. 빌려갔지만 이 돈이 부족한 결과 할 수 없이 1차 대출기관도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2차한테 이렇게 저당금 팔죠? 팔면 결국은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데 2차도 결국 뭐 있습니까? 돈이 부족한 결과 할 수 없이 여기 있는 투자자한테 뭐 합니까? 채권.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지출을 받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원칙은 이게 원칙인데 때에 따라 보니 1차 대출기관들이 이렇게 뭐 있습니까? 예, 투자는 직접 채권 발행할 수 있죠. 그런데 조심할 건, 자, 잠시. 만약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틀린 답이 없으면요. 이런 질문이 뜰 수 있을 거예요. 1차 대출기관들이 직접적으로 뭐 있습니까? 투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했으면 이건 원래 정확한 말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요 중간에 보이지 않는 SPC를 해서 있어요. 사실. 요 속에. 그러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곧 채권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칙은 얘가 이제 명목성 채권을 발행한다 쓰지만 직접적 아니고 간접적이 사실은 그런 개념을 쓸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질문을 틀리게 낸 점은 한 번도 없어요. 이 점은 명확하게 정의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강조하는 뭔가 하면 지금 기본에 있는 기존서가 보통 보니까 자꾸 직접 제가 채권 발행한다 써 있어야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발행은 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지문 쭉 읽으면 틀린 답이 없을 때 1차 대출기관이 직접적 채권 발행한다 쓰면 요 말 나오지. 그건 틀린 말 취급할 수 있어. 자, 그런 정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자, 어쨌든 요 그림 하나 가지고 이제 문제 푸셔야 돼요. 무조건 푸시는데 우리 거기 있는 현재 133페이지 보는 게 뭐 있습니까? 핵심과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할 건 1번부터 6번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틀 전입니까? 이제 부동산 대책 발표했죠? 네. 뭐 주요 골자가 뭡니까? 결론 뭐 부동산 하기 위해서는 시험 나올 게 없어. 부동산 하기 위해서는 시험 나올 게 없다고.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알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장 큰 게 이거죠. 규제할 수 있는 지역을 좀 더 몇 개, 한 3개, 4개 더 추가시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LTV 디테일 좀 조정한 거죠. 그러니까 70에서 60, DTR 갖다 60에서 50 낮춘 건데, 그 차이인데, 그거는 뭐 나한테는 관계없고, 어쨌든 공법은 관계 있을 거예요. 하여간, 고려 하시고. 네. 나중에 하여튼 시사성 있는 문제 따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려 하시고요. 자, 봐볼게요.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하는데, 이걸 자꾸 거기 있는 내용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있죠. 요 그림 하나 가지고 그냥 시험장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있습니까? 문제 물어줄 때마다 그냥 따라만 가시면 답이 나와요. 그렇게 문제 푼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강조는 뭔가 제가 이런 겁니다. 이 개론 과목은 그냥 그대로 암기해서 푸는 문제도 있고 어떤 그림과의 문제 푸는 방식이 있거든요. 아까 했던 이것도 뭐예요? 이건 결국은 굳이 암기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그죠? 그냥 그림에 따라가는 거지 그냥. 얘도 마찬가지요. 나오거든 무조건 이 그림 그냥 따라가시라고 문제 풀 때. 자, 일단 1번부터 정리합니다. 1번. 네, 1번 보시고 그 지문 보시고요. 문제가 아니고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요약집에 있는 1번. 자, 1번 읽어봤습니까? 자, 여보세요. 이제 이겁니다. 차입자가 1차 대출한테 저당 설정하고 돈을 빌려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뭐냐? 곧 이게 1차 저당 시장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잡았던 저당권을 다시 이렇게 뭐 있습니까? 이 채권 등을 통해 발행할 수 있는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뭐냐? 곧 이게 2차 저당 시장이죠. 자, 요거 푸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차입자가 있으면 1차 대출기간, 차입자가 없으면 2차 저당 시장이죠. 근데 이걸 갖다 이 책을 문제 보니까 그렇게 안 내고 있죠. 이렇게 냅니다, 문제를. 1차 대출 기간이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한다고. 또는 1차 대출 기간에게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라 하시면 된다고. 공급해 주는 시장. 대출해 주는 얘가 빌려 주는 거지. 여기 1차 저당 시장이고, 얘한테 자금 공급을 얘들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급이란 말을 그건 다른 말로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시험을 내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런 건 좀 달리 보셔야 돼요. 요건 2차입니다. 공급이란 말은 대출은 결국 뭐 다른 말로 1차 저당 시장. 이렇게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를. 자, 두 번째. 자, 그 2번 읽어보시고. 2번. 자, 보자고, 이제 칠판. 요 말입니다. 차입자가 2차 저당 시장에 2차 대출기간 저당권 설정 못하죠. 차입자가 이 투자한 채권 발행 못하죠. 이게 2번. 자, 3번 확인하시고. 자, 이 말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 보니까 한 개의 저당권 가지고 채권 등 한 개 또는 여러 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두 번째, 돈 빌려준 대출금리가 고정금리로 빌려준다 하더라도 발행되어진 채권은 고정 또는 변동으로 할 수 있다. 자, 오답 4번 읽어보시고. 자, 보자고요. 여러분 같은 현재 일단 1차 대출기간 채권을 발행한다 하죠. 발행했을 때 어떨 때 채권을 한번 봐보죠. 첫 번째 조건은 여기 대출금리죠. 대출금리가 8%인데 발행되는 채권은 10%로 발행한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현재 채권 발행을 하는 입장입니다. 나라면 돈 빌려주고 8% 수익을 챙겨가지고 채권 발행한 결과 10% 비용 나갔는데 이 발행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행하겠지. 그죠? 빌려주고 대출이자 10% 수익을 챙겨서 채권 발행한 결과 6% 정도 발행되면 2% 남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반드시 대출 금리가 여기 채권 수익이죠? 수익보다 클 때 채권 발행되어진다. 자, 그다음 5번 확인하시고. 자, 일단 여러분 현재 이제 돈을 빌려주는 은행들 입장입니다. 입장 최대한 수익이 높은 걸 분명히 선택할 때 하겠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 돈 빌려주고 8% 수익을 다 챙긴대.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채권 발행해서 여기 있는 차익인 2% 수익을 챙긴대. 전자 보자. 어느 할 겁니까? 전자 하겠다.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8% 수익이 높으니까. 그래서 전자같이 돈을 빌려주고 8% 수익을 다 챙길 건데 돈을 너무 많이 빌려주는 결과 돈이 없는 거야. 없을 때 뭡니까? 이제 팔아야 되지. 그죠?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감당할 수 있는 저당권 가지고 있고 감당할 수 없을 땐 다른 게 판다. 같은 말 자산 포트가 가능하다. 이건 1차 대출 기간만 가능합니까? 2차도 가능합니까? 둘 다 가능하죠? 1, 2차 대출 둘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확인하시고.
요거죠. 은행들은 한정돼 있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저당이 유동화되어 자금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결과 더 많은 차입자,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는데 이론상 무한대 대출도 가능하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항상 그림만 그려보시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계속 갑니다. 요 채권이 있는데 채권이 요 채권은 크게 세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MBS, C, MBS, 그 다음에 A, BS 세 개 있어요. 있는 돌이 과거에 보니 시험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담보가 뭐냐 따라고 채권 제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주택이 담보인 걸 채권 발행된 게 MBS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등이 담보인 게 CMBS죠. 그 다음에 ABS는 담보가 뭐죠? 자산이 담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건 좀 아셔야 돼. 다른 건요. 우리 특히 금융은 반드시 우리말로 씀과 동시에 뒤에 영어 약자를 꼭 써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요 MBS는 영어를 안 써줘. 안 쓰는 게 많다고. 그래서 이건 개념을 좀 아시는데 이걸 보통 주택, 저당, 정권으로 용장 써버린다고.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하라고. 다른 건 전부 영어 약자를 쓰는 원칙이라고. 근데 최근 문제 보니 대부분 있으면 이 지문은 이걸 쓰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주택, 저당, 정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버린다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면 반드시 이건 MBS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나왔던 이 두 개 다 시험 나왔어요. 상업이 담보가 기초되어 채권 발행된 게 누구냐 시험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담보가 뭔가를 보시면서 채권점을 빨리 결정하시라고요.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MBS는 다시 크게 우리 세 가지 채권, 네 가지죠. 채권 구분되죠. 첫 번째 M, BB, 그 다음에 MP, PTS. 요거 두 개 합작한 게 뭐죠? MPT하고 B죠. 그래서 MPTB 나오죠. 요걸 좀 더 수정 보완한 게 뭡니까? 이게 CMO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 이러한 걸 갖다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건데 MBB를 몽땅 다 누가 책임집니까? 발행자죠. 거꾸로 MPTS 누가 책임집니까? 투자자. 자, 결론 이 말입니다. MBB는 어쨌든 시험에 딱 나왔을 때 모든 건 전부 다 발행자 겁니다. 만약 시험에서 투자자한테 뭐가 넘어갔다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예요. 거꾸로 MPTS는 반드시 모든 건 투자자 거니까 발행자 어떤 걸 갖고 있다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죠. 다음에 이때 MPTS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자, 첫 번째는 이거 아셔야 돼. 이게 지분형이냐 채권형을 가끔 시험 내거든요. 내면 이렇게 하시라고요. 원래 영어 약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S랑 이 복수의 복수. 그러니까 정권도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복수인데 여기에 다시 복수는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단수가 되면 단수면 이게 뭐냐? 지분. 그 다음에 본드. 요 두 개거든요. 합친 게. 이게 채권.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앞에 있는 요 말 따라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얘는 현재 끝에 뭐 붙어 있어? 요건 지분이라고. 요건 뭐 붙어 있습니까? B지? 모기지 100번더니까. 그래서 채권이야. 요 MPT, 원래 MPT라는 자체의 지분이야, 이게. 요 B가 채권이거든?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면 혼합형이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제 푸시는데, 자, 어쨌든 가볼게요, 이제. MPT에서는 지분형이다. 두 번째, 얘만 콜 방어 안 되는 거지. 그죠? 또 얘만 뭐 있으면 초과 담보 안 되는 거. 초과 담보 안 된다 같은 말이 뭐요? 저기 저당권액과 채권액이 뭐요? 같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 뭐냐? 자산 크기 변화 없다. 하여간 없다는 건 MPT였을 거야. 몽땅 다. 반대로 MBB는요. B 붙어 있죠. 여기에 지분 채권. 그 다음에
나 같으면 앞으로 시험 낼 수 있는 뭐냐? 이거 하면 낼 것 같아. 자신의 신용으로 채권 발행한다. 여기 앞으로 시험 나올 거예요. 자, 요 독일은 둘러 혼합형이죠. 요거 안 했네. 얘들 둘은 현재 뭐 분산되는 거지, 이거. 분산되는데,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소유권 자체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소유권, 발행자.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상환위험료. 자, 원리금 수취권과, 그 다음에 조기상환위험 반드시 투자자 거다, 그죠? 자, 그래 보시고 마지막 볼 게 뭐 있냐? 요 CMO 가지고 시험 냈는데 CMO 내용 꽤 복잡한데요. 실상은 시험 날고 아주 깔끔해요, 이거. 첫 번째 있죠. 트렌치란 말 나오지. 무조건 트렌치는 얘 거야. 다른 건 절대 트렌치는 용어를 못 써. 자, 우리 보통 채권 제목을 A 채권, B 채권, C 채권 쓰는데 얘만 A 채권 안 쓰고 A 트렌치, B 트렌치 쓴다고. 트렌치란 말 뜻이 원래 뭐예요? 개청, 만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통 개청이란 말, 이 말씀은 전부 이건 얘 겁니다. 그 다음 순서 같은 순서, 이 말 나오죠? 나머지 전부 다 얘 거라 생각하시라고. 두 번째, 트렌치별. 이건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장난감이 안 치는데, 이거 볼래요? 이건 트렌치별은 트렌치마다 이 말 뜻이에요. 저는 이거 한 적이 있죠. 동일 트렌치는 동일한 만기와 동일한 이자 쓴다? 근데 다른 트렌치는 다른 만기와 다른 이자 쓴다 했지. 이 말은 트렌치마다라는 것은 다른 트렌치야. 그러니까 이 말 나온 순간 만기와 이자가 아직까지 장난친 적 한 번도 없지만 장난칠 수 있어요. 이걸 갖다 이렇게 생긴 장식은요. 동일하다, 다르다 시험 낼 거예요. 그죠? 다른 거요. 아니, 장난친 적 없는데 장난친다면 이걸 장난칠 수 있어. 자, 일단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갑니다.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저기 있는 36번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36번. 자, 36번부터 저기 있는 46번까지네. 자, 36번요. 1번. 1차 저당시장은 저당 대부분한 수요자, 곧 이게 차입자죠? 차입자라는 순간 몇 차예요? 무조건 1차. 자, 2번 갑니다. 2차 저당시장 나온 순간 차입점 없으면 다 되는 거예요. 걸어보시고, 그다음 3번 갑니다. 1차 대출기관들은 2차 자금을 조달받았죠. 몇 차죠? 2차 저당시장이죠. 2차 저당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1차 대출자들은 결국은 자금의 여유가 있더라도 자산 보호를 일부러 보유할 수 있죠. 1, 2차들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요. 2차 저당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 있는 저당 차입자 아무런 직접적 관계 없는 거지. 이 직접적 관계 있으면 이 말입니다. 보세요. 얘가 얘한테 저당 설정할 수 있어야 돼. 얘가 얘한테 채권 발행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직접적 관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37번에 있는 1번. 자, 그 내용 읽어보시고. 자, 우리 이게 요약집 아까 설명 안 했던 7번. 요약집에 아까 우리 6번까지 설명했죠? 그죠? 7번 설명 안 했죠? 그죠?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이에요. 저당 유동의 가장 중요한 시장은 1차, 2차 누구? 2차 저당 시장. 그 말이 같은 게 이게.
2차 저당시장 없으면 절대 이익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보시고 그 다음 자 2번 갑니다. 2번 이것도 시험에 종종 튀어나오던 깔끔한 지문이 사실은 자 2차 저당시장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출 상품과 대출 심사 기준을 표준할 필요가 있다. 잠시 보세요. 자 볼게요. 요 담보 물건이 10억인데 50억 빌려갔어. 50억. 이런 걸 채권 발행하면 채권 사겠냐 여러분들은? 안 살 거 아니야. 담보 물건 10억인데 빌려간 금액이 3억이야. 요거는 빌려가겠죠? 살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정상적인 돈을 빌려주었을 때 이게 채권 등을 매입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말이에요.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 쭉 있는데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대출 채권의 상환 기간보다 단기에 원금이자 상환이 완료되는 채권도 만들 수 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지금 이거 묻는 거거든요. 항상 이 채권 여기 저당 잡혀 있는 걸 채권 발행하는 거지. 그럼 결국은 얘가 갚아야만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빌려간 건 30년 빌려갔어. 채권 발행은 20년이야. 이 발행할 수 있냐? 원칙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갚아야만 갚아주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이 말은 저당 상환기간 짧은 채권 발행할 수 없다는 거야. 원칙은. 근데 발행할 수 있는 한 개 예외가 있어.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CM은 가능해. 전체는 길지만 짧은 단기 채권 발행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거기 있는 현재 뭐 있습니까? 3번은 CM에 대한 설명이야. 원칙은 저당 상환 기간보다 짧은 채권 발행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긴 CM은 짧은 채권 발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2차 저당시장에 발행된 투자 상품 여기 누구냐? 채권은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액면금리 값입니까? 아니죠? 더 낮아야 되지? 그래 보시고 자 5번 자 좀 이따 제가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할 겁니다. 그때 보시고요. 자 대출 유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38번요. 자, 요거 마시면 돼. 앞으로 있죠. 저당 유동화 제도는 이러이러한 건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다 쓰는 순간 다 틀린 말이야. 절대 유동화는 단점 없어. 단점 자체 있을 수가 없다고. 구조상에서. 다 존말 들어야 돼. 그래서 단점 딱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야. 그거 나쁘게 설명이 몇 번이에요? 2번이지? 네, 얘가 답이야. 자, 그 다음 39번 갑니다. 1번 가보겠습니다. 민간주택 자금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시장의 실세금 요건 딱히 틀다 말 못하면 원래 정확하면 정책금리거든요. 근데 이건 뭐 틀다 말 못하지만 그 다음 보세요. 이래서 나왔거든요. 대출자의 소득 수준, 주택 규모, 대출 금액, 대출 기간 등등에 따라서 차별화된 금리 써야 됩니까? 동일한 금리 씁니까? 그게 문제죠. 그죠? 그게. 자, 그 다음에 2번요. 2번. 자, 2번 잘 보시면 유동이라는 것은 넘어간다, 이전된다, 양도되는 건데 자, 일단 거기 설명된 거 보니까 저당권이 유동화된 겁니까? 채권이 유동화된 거예요? 채권이죠? 여보세요. 저당권, 여보세요. 저당권 유동화 요거 아닙니까? 1차지. 이게 채권 유동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권 유동화 2차 저당시장. 그 다음에 자 3번요.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서 일단 이루어진 저당을 1차 저당 대출에 팔게 되는 시장을 말하며 일단 여기까지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저당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것도 2차 저당 시장 속에 포함될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아니 이렇게 잡았던 걸 파는 거 2차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 투자자 A가 요 B한테 파는 것도 2차 속에 포함되려면 묻는 문제라고. 우리 보통 자동차 같은 건 다른 사람 팔 수 있죠, 채권? 그죠? 차 사면 채권 사죠? 타인이 팔 수 있죠? 타인이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다고? 있는데 이때 A가 B한테 파는 요것도 뭐 있습니까? 2차 속에 포함될까 묻는 거예요. 일단 팔 수 있잖아요. 있으면 그건 몇 차 시장입니까? 어쨌든 2차에 2차. 1차, 2차 두 배밖에 없잖아. 3차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어쨌든
차입자가 은행에 저당 돈 빌려간 것만 1차이고 나머지 이런 저당권 딴 데 팔든지 채권을 재산에 팔든지 이 모든 건 전부 다 2차 저당시장 속에 포함된다. 그런 말 뜻이라고. 됐죠? 자, 그 다음. 예, 저기 있는 4번 갑니다. 이 4번은 문제 진짜 야비한 거예요. 대출 기간인 금융기관들은 많은 돈 가지고 일부 수요자 공급자, 즉 한정돼 있는 차입자의 돈을 빌려준다. 이 말 됩니까 이거? 네? 일부 수요자 공급자 이게 차입자입니까? 말 바꿔야 되지. 은행들은 한정돼 있는 재원을 가지고 많은 수요자 공급자한테 돈을 빌려준다 써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요. 2차 저당시간 주로 주택담보를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 이게 차입자죠? 와, 그 다음에 융자를 대출한 금융기관사 이루어진다. 이게 몇 차 시장이죠? 1차 저당시장이지. 자, 그 다음에 40번도 MBS 발행효과인 그냥 단지 거기서 볼 건 뭐 있습니까? 2번 가볼게.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 조달한다. 이 말이 은행들은 결국 뭐요? 요 저당권 팔아 자금 조달한단 말이지. 그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좀 문제 있는 거 뭐 있습니까? 4번에 문제 있죠. 정부는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해서 단기적 주택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응? 아니 물어보자고요.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주택저당 대출 왜 합니까? 없는 분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줄 목적이지. 뭐 집값 하락시킬 목적이요? 이거 말하는데 안 되잖아. 그럼 집값 상승시킬 목적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그냥 주택 대출 등을 통해서 뭐 주택 가격 안정화 이래서 돼. 단기보다 장기가 좀 더 깔끔하겠죠? 그죠? 자, 다시요. 앞에 이런 지금 몇 개 떠 있던데 어디 가는가 하면 맨 앞에 3번 문제인가? 2번 문제. 자, 문제 2번에 거기 있는 2번에 2번, 3번 갑니다. 2번에 2번, 3번. 2번, 3번, 5번까지 가죠. 자, 2번 갑니다.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데 이를 갖다 뭐랍니까? 예, 요건 1차, 2차. 잘 봐.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면 대출을 갖다 해주는 거지. 해준다? 1차.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3번은 뭐지? 끝에 보면 주택자금 대출 기간에 공급해준다. 몇 차? 2차. 그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있는 6번에 4번 갑니다. 6번에 4번. 이 질문 똑같은 질문 또 앞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금방 했던 것 같아 보니까. 자, 이게 몇 차죠? 1차죠? 1차. 자, 다시 뒤로 넘어가서 이제 채권으로 갑니다. 41번부터 시작합니다. 41번. 자, 41번에 1번 갑니다. M 뭐요? B. 모든 건 누구한테 있다? 발행자. 끝에 소유권 없다 했지. 누가 없는 거 이거만. 투자자가 없는 거지. 몽땅 다 발행자 거니까. 그죠? 자, 2번. 자, 2번은 뭐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 MBS 발행하고 있습니다. 좀 다를 거 이거. 자, 네, 일단 입 땡김에 손대자고. 자, 35번요. 35번. 동시에 뭘 보는가 하면요. 동시에 자, 우리 기본서에 기본서 아니고 요약집에 (152페이지) 맨 밑에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가 있어요. 업무가 있는데, 여러분 좀 알 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원래 요 두 개 있는 회사를 갖다 합병한 거예요. 코모코나 회사하고 뭐 있습니까? 신용보증기관 있죠. 보증기관. 요 두 개를 합병해서 만들어진 게 누구냐? 곧 이게 다른 말로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코모코 뭐냐? 여기 있는 여기 있죠. 저당 유동화 있지. 이 저당 유동을 해주는 회사라고. 이거하고 합병했는데 그러면 이걸 자꾸 암기를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 두 개 업무를 그대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저당 코모코 했던 업무가 뭐냐? 얘 저당 유동했지. 자 보자고요. 여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닙니까? 그죠? 자 첫 번째는 뭐하지? 채권 발행하지. 자금 공급하지. 두 개.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채권을 가지고 발행하기 전에 심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해야 되지. 근데 발행도 하죠. 발행 후에 보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굳이 암기하지 말고 채권 관련된 업무 다 한다. 이래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채권이 어떤 채권이 있냐 보니까 어떤 게 있어? M, BS, 그 다음에 A, BS 한 개 더. 그 다음 한 개 더 있어요. SLBS를 한다고. 이건 좀 더 설명합니다. SLBS가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택 자금 공급했죠. 그죠? 이게 자금 공급한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이거 하면 이제 얘가 갖고 있는 업무합니다.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기관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관련된 보증 업무입니다. 주택. 그러니까 우리 주택 관련된 보증 업무거든요. 그다음에 불과 한 10년 아니 10년 한 6, 7년 전만 돼 있죠. 얘들은 뭐 학자금 융자 대출해 줬다고. 원래 옛날에는요. 학자금 융자 대출은 사실은 뭐 있습니까? 여기서 못 했대요. 신용보증기관에서.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얘가 가져왔지? 그죠? 그렇다면 얘도 뭐 있으면 여기 있는 학자금 융자 대출 해준 거 아니에요? 해준 걸 가지고 뭐 해야 되면 이제 뭐 해야 돼? 대출 해준 뭐 합니까? 채권 발행해야 되잖아. 그게 뭐냐? SLBS라고. 그러니까 스튜던트 론, 학자금 융자 대출 담보 채권이 이게.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학자금 융자 대출은 안 해줘. 한국장학재단 넘어갔어 이게. 그러나 요건 계속 발행한단 말이야 이게. 이걸 아시라고. 왜? 이미 해오던 거니까. 그래서 혹시 시험 나거든 이건 업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융자 대출 안 한다고. 채권 등을 발행한단 말이야 이게. 이런 걸 좀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냐. 예, 우리 다음 주 할 건데 주택연금. 자, 주택 노연금이죠. 자, 이미 공부했던 분들 주택 노연금 대출은 누가 해주지? 대출은 무조건 은행이야. 그래서 대출은 아니고 이런 경우 있죠. 이 사람이 사망 시 보니까 빌려간 금액이 집값보다 높은 거야. 그러니까 손해본 거 아니에요? 손해본 거에서 뭐 있어? 얘가 보상해 주거든? 그 말이 뭐냐? 경험 보정 업무. 이런 거 아시라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 이건 절망 대신 돈 빌려주는 거죠. 이건 안 합니다. 그 털리기 날수는 딱 정해져 있네. 이런 거 탁 내겠네. 그래서 우리 공부한다면 뭐 별로 할 거 없지 않습니까? 채권 관련된 거, 주택 자금 공급해 주는 거, 그다음 뭐 있으면 주택 관련 보증 업무하고 마지막에 요거까지 하시면 되겠네.
그죠? 나 같으면 이런 걸 갖다 딱 한번 내겠어. 거꾸로 뭔가 하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인 걸 딱 내놓고 있죠. 깔끔하고 그게 뭐 우리가 36번인가? 35번인가? 네, 그래 낸다면 요걸 딱 내겠다고. 요거 한 단에서 내겠다고. 자, 그래서 35번 갑니다. 보니까 뭐 있습니까? 1번, 2번, 3번 다 채권이지? 채권 뒤에 보지 말고 무조건 채권 다 발행해. 채권 심사 뭐 등록한다고. 그러니까 뒷말 보지 말고 어쨌든 채권 관련된 업무 다 한다. 다만 3번처럼 끝에 뭐 학자금, 대출 채권도 발행해. 네, 그거 하시고요. 4번, 5번 틀린 거지. 처음 본 거 아닙니까? 그죠? 국민주택기금은 이건 누가 이 관리 운영합니까? 국장이 합니다. 국장이 하되 시중에 있는 8개 기관을 이관시킨 거지. 그죠? 이 공부 좀 했어. 자, 넘어갑니다. 다시. 자, 41번 갑니다. 41번, 2번, 41번, 2번.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공사에서 MBS 발행하죠? 41번. 41번. 자, 그 다음에 41번에 3번 가면 MPTS는 요건 지분채권. 지분. 모두 누구한테 있어? 투자자. 자, 그 다음에 4번. 영목이주는 채권 발행하죠? 누가 발행합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자, 5번요. CM은 결국 이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발행자지? 아니지. 발행자죠? 예,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42번, 1번 1 보시고. 자, 예. 조기 상환이 위험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투자자죠? 자, 2번 가볼게. PTS는 아마 당연히 MPTS야. MPTS는 뭐 있습니까? MBB 잠깐만. CM으로 했죠? 42번이. 자, CM은 뭐 있습니까? MPT에서 MBB 두 개 합친 거죠? 그 다음 3번 트렌치별라 있죠? 핵심 뒤에 다르다. 그 다음에 4번 넘어가시고 43번 갑니다. 43번에 2번 가볼게. 2번, 3번을 보여주는 목적은 보세요. 우리 말로 쓴 게 꽤 복잡한 용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로 든 걸 보지 말고 안에 있는 영어 약자 보시라고. 그래서 2번 보니 MPT, BG. 뒤에 다양한 나 있죠? 이건 뭐요? CMO. 그죠? CMO. 3번.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 영어 뒤에 있습니까? 없지? 이 앞에 보면 근거가 있어. 2번 가봐. 2번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MPT, B는 MPTS와 MBB 합친 거지. 그 다음에 4번. 주택저당 담보채권, 담보부 채권. 이게 뭐죠? 근거 있어야 돼, 앞에. MBB지. MBB는 채권 지분. MBB 채권. 그 다음에 5번. CMO죠?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발행자. 자, 넘어가자고. 자, 44번에 1번. 44번 1번. 끝에 주택지당 정권, 이게 MBS지. 그죠? 주택지당 정권 MBS입니다. MBS는 지분채권. MBS, BBBB. 요거 있나? 요거 MBS, 저기 CMB에서 몽땅 다 뭐이고? 채권, 지분 아니다. 그죠? 잠시만, ES하고 이건 다른 거, 이거? 다른 거야? 예? 얘는 100이란 말이야, 이게. 얘는 단수, 이거. 시큐리티. 요건 정권들 이 말이고, 복수고. 자, 그 다음에, 예, 쭉 넘어가서, 뭐, 다른 건 그냥 넘어가죠. 예,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 예, 됐습니다.
허려 버시고 좀 쉬었다가 리자 할게요.